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벌써 이제 휴일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 응?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쉬면 또 월요일이 다가오겠죠. 월요일 되면 또 열심히 일해야겠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이 피곤할 겁니다. 월요일이 오기 싫죠. 계속 토요일, 일요일만 왔으면 좋겠어. 응? 계속 놀고 먹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계속 일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계속 뭐 토, 일, 일, 뭐 그런 식으로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가 편하려면은 지금부터라도 투자 잘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해서 여러분 벼락부자 되고 싶나요? 벼락부자. 벼락부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떼부자가 되고 싶다, 뭐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 방에 너무, 끝내려 하지 말고, 한 10방으로만 하십시오. 한 방 하지 말고, 10방, 한 100방 정도 해가지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재밌게,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삼성에 고집하거나,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 좀 못난이들이 좀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멀리 해야 할 못난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고 봤더니 이 착한 사람들한테는 감정을 푼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밥 먹듯이 막 손절당하는 그런 못난이들은 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받아줄 것 같은 착한 사람들만 아주 귀신같이 골라가지고 곁에 두고 그에게 감정을 푼다고 합니다. 그에게 감정을 풀더라. 두 번째는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일이 잘못됐을 때 무조건 남 탓, 상황 탓을 하면서 이 불평을 늘어놔요. 명백히 자신의 잘못한 일이라도 덮어두고 이제 모르쇠를 시전하는 거죠. 모르쇠를 시전한다. 세 번째는 왠지 모르게 행동이 쪼잔해 보면은 이런 못난이들은 자신이 남에게 베푼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돌려받으려고 하죠. 이 반대로 남이 자신에게 베푼 것은 기억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단점을 찾는데 아주 혈안이야. 내면이 열등감으로 가득해가지고 상대의 단점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 아주 개코예요. 칭찬을 건네주는 법이 없어. 좀 잘난 사람이 있다 하면 막 깎아내리기만 한다. 깎아 막 내리기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아주 얕은 꾀를 부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일삼아요. 쉬운 일만 골라가지고 하려는 아주 영악한 꾀를 자주 부리는 거죠. 만약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정이 쌓였다는 이유로, 오래 봤다는 이유로 손절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손절. 손절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을 하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다가 오히려 여러분의 내면이 크게 다치게 될지도 모른다. 나를 잃어야만 지속되는 관계는 결국엔 내 삶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지금 당장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알겠죠?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참고하시고 못난이들과는 거리를 둬라. 삼성의 이야기 또 다양한 소식들 한번 또 썰을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또 HBM도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무. 이 나무는 뭐냐? HBM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숲은 뭐냐? 숲. 이 숲은 범용 메모리. 이 범용 메모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보다는 범용 메모리를 봐라.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데 삼성의 2분기 영업이익은 10조 한 4천억 원으로 22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대치로 실적 서프라이즈를 시현했고 이는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와 이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의 환입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체 그 D램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범용 D램은요. 가격 상승 지속에 따른 하반기 실적 개선 효과가 커질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고용량 엔터프라이즈 그 SSD 수요 증가는
하반기에는 낸드 흑자 규모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4년에 삼성전자 D램하고 이 낸드의 출하량은 각각 전년 대비 19%, 20% 증가로 해가지고 생산 출하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거랍니다.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거다. 이런 신규 증설이 없는 상태에서 HBM의 생산 능력의 증설과 이 선단의 공정 전환에 따른 그런 실생산 능력이 과거 대비 한 20%로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삼성이 2분기 영업이익은 HBM이 아닌 메모리 반도체의 그 매출의 절반을 넘어선 이 범용 메모리 이 중심의 그 D램하고요. 이 낸드 가격 상승이 주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도 D램하고 낸드 가격 상승이 주도를 할 거고, 이 DS 중심의 실적 개선 영향으로 전년 대비 446% 늘어난 13조 한 3천억 정도로 추정을 해요. 최근에 그 1년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 주가는 2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엔비디아 HBM 품질 승인 우려로 20% 상승에 그쳤어요. 상승에 그쳤고, 그런데 7개 분기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한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는 HBM이 아닌 이 범용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에 의해 주도가 됩니다. 범용 D램 매출 비중은 지난해 4분기 39%에서 올해 1분기 52%, 4분기 66%로 연말로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하반기 실적 개선 폭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KB증권은 범용 반도체 실적 개선을 반영을 해서 24년, 25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576% 증가한 44조 원, 그리고 36% 늘어난 60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현재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나무, 즉 HBM보다는 그 범용 D램을 보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전기전자 가전 파트 쪽에 그 LG전자를 최선호주로 제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LG전자 쪽은 제가 관련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없는 게 보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패스하고, 삼성전자만 보십시다.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도, 좀 더 빛을 보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삼성이 그 내년 HBM4 경쟁에서 TSMC하고 하이닉스 연합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제가 전날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하여튼 이겨야 돼요. 이겨야지만이 살 수 있다. 하여튼 전형현 체제의 그 삼성이 올해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HBM의 경쟁에서 반격에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고, 하이닉스가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삼성은 커스텀 HBM으로 대응에 나설 것 같습니다. 커스텀 HBM 이걸로 반격에 나선다. 삼성은 7월 5일에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4조, 10조 4천억 정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3%, 1452.24% 증가한 규모로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번에 발표에서 부분별 실적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 반도체 산업의 업황 회복이 깜짝 실적의 최대 공신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깜짝 실적의 최대 공신. 반도체 산업 업황이 회복이 해야 돼. 회복을 해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 기대치 상위의 핵심 요인은 반도체 파트 쪽에 이 기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점이라고 하겠죠. 증권업계에서도 삼성의 그 메모리 파트 쪽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한숨 돌린 삼성은 HBM 경쟁에서도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5월 전형현 DS 부문장 체제로 개편하는 등 HBM 경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고자 절치부심합니다. 7월 4일 HBM 개발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이 대표적이고, 이전에도 회사의 HBM 전담 조직이 있었지만은 공식 조직대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이고, DRAM 제품 설계 전문가인 손영수 그 메모리 디자인의 플랫폼 개발 실장이 HBM 개발 팀장을 맡았네요. 삼성은 2015년부터 그 메모리 사업부에서 HBM 개발 조직을 운영해 왔는데, 이후 조직을 축소해가지고 관련 산업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삼성은
그 HBM이요, 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서 하이닉스와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이닉스하고는 밀려버렸어.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3하고 HBM3E를 현재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내 위치를 공고했기 때문이고, 삼성은 현재 HBM3 제품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받고 있고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세계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고 S는 특이한 그런 입장에 처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등 해외에서도 일련의 상황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네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향후 6세대, 7세대 HBM을 중심으로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일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회사가 이제 저마다 다른 전략을 펼치는데, 하이닉스는 속도전에 나서는 것 같아요. HBM 시장에서 우위를 공고해야겠다, 그런 방침이고, 6세대 양산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가지고 내년에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보다도 빠르게 이제 제품을 양산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 같은데, 삼성은 2026년에는 HBM4, 28년에는 HBM4E, 7세대죠. 이거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광노정 하이닉스 사장은 5월에 기자간담회에서 HBM은 올해 이미 솔드아웃 됐다, 내년에 역시 대부분 솔드아웃 됐다, 이렇게 자신감 내비쳤고, 삼성은 고객 맞춤형 HBM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우위를 가져간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무가 7월 9일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HBM4 시대에는 커스텀 HBM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그 커스텀 HBM은 그 PPA 측면에서 다양한 옵션과 가치를 제공한다고 하죠. 삼성이 파운드리 기반을 갖춘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삼성 관계자도 그 삼성은 반도체를 고층으로 쌓는데 강점이 있다. 6세대부터 단자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 늘어나고, 그럼 자연스럽게 HBM 층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HBM 경쟁 향방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반도체 관계자도 그래요. HBM3에서는 삼성이 하이닉스에 확실히 밀렸다면서도 삼성이 HBM을 높게 쌓는 데는 강점이 있는 만큼 그 관련 기술이 본격적으로 중요해지는 6세대부터는 치고 나갈 거다. 6세대부터는 치고 나갈 거다. 하여튼 고객사가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HBM 공급업체를 늘리고 싶어하는 만큼 삼성에게도 기회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한테 기회가 온다. 좀만 기다리자, 여러분.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 투자한 사람들은 좀 존버정신을 갖고 가시고, 아니다 싶은 분들은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